안녕하세요. 플래녹스입니다.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팁 방음편인데요. 예전 동영상에서 옆상가와의 소음을 방지하는 법, 또 복도에서의 나는 소음을 방지하는 법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외부 창문 쪽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부 소음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외부 소음 부분은 분명히 중요하고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소음보다는 조금은 더 부담이 적은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차차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소음이든 어떤 거든 원인을 파악하는 게 우선이니까요. 외부 소음에 어떤 종류의 소음이 있을 수 있는지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외부에서 나는 소음은 당연히 차 소리인데요. 차 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차들이 달리는 속도가 빠른 도로여서 나는 그런 차 소리가 있고요. 또 낮에는 그렇지 않은데 출퇴근 시간에 차들이 밀렸을 때 나는 또 차 소리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차 통행량은 그리 많지 않은데 배달 오토바이들이 유난히 굉음을 내면서 지나가는 그런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들은 결국에는 명확한 기준을 수치로 파악할 수는 없고요. 계약 전에 실제로 들어보고 판단하실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이게 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 소리가 단순히 통행량이 많다고만 큰 것도 아니고요. 또 외부 도로나 주변 건물의 구조도 약간은 영향을 미쳐요. 같은 통행량이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차 소리가 이상하게 공간을 상가를 휘감는 듯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상가를 만약에 보실 때에는 어떤 예를 들면 낮 시간에만 가서 보신다거나 그러고 판단하시는 것보다는요. 아침 시간, 저녁 시간, 밤 시간도 특히 소음 부분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낮에는 조용하다가 저녁이나 밤에는 소리가 큰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차 소리가 이제 제일 먼저 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소리는 1층 상가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1층 상가 중에서도 핸드폰 가게, 옷가게, 마트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들으시면 알겠지만 핸드폰 가게나 옷가게는 주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마트 같은 경우는 음악을 틀어놓기도 하지만 그 호객 방송 같은 거를 하잖아요. 실제로 마이크를 잡고 하기도 하고 녹음된 걸 틀어놓기도 하는데, 이런 소리들은 기본적으로 호객용이기 때문에 볼륨도 상당히 크게 해놓고요. 또 소리 자체가 굉장히 좀 듣기 싫은 거슬리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스터디 카페가 좀 높은 층, 5층 이상의 위치에 있다면은 거리만으로도 이 소리가 상쇄돼서 크게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2층, 3층 정도라면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 소리가 아주 큰 경우에는 길 건너 가게 소리가 5층까지 들리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근데 이런 거는 직접 상가 계약 전에 들어서 확인하는 거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유심히 소리에 관한 부분은 체크를 해보셔야 하고요. 첫째, 차 소리, 둘째는 1층 상가에서 나는 이런 음악 소리, 방송 소리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1층은 아니고 우리 상가의 위층 혹은 아래층, 다른 층에 있는 상가에서 나는 소리가 창문을 통해서 나와서 다시 우리 창문으로 흘러 들어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 학원 소리라든지 태권도장 소리, 또 에어로빅 소리 같은 그런 음악 소리라든지 이런 소리들이 창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우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아직도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틀고 창문을 열어놓고 선풍기로 해결하는 그런 업종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더더욱 바로 이 소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리도 혹시 나는지 체크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종류 정도가 외부에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소리들인데요. 제일 좋은 건 창문을 벽체로 다 막고 벽체를 방음벽을 이용해서 시공을 하면 웬만한 소리는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음편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벽으로 창문을 다 막아놓으면 독서실하고 다를 바가 없고, 그럼 그 자체가 스터디 카페에서의 경쟁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일부는 분명히 막을 수도 있고 또 막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터디 존의 일부분이라든지 또 집중 존에 해당하는 공간이라면은 벽을 막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라면은 잘 꽁꽁 막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문제는 이제 창문을 남겨두는 부분에서 방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요즘 지은 신축 상가는 사실 창문이라고 해도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우리나라 건축법이 단열 기준들이 계속 강화가 되어 오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라는 게 결국은 방음 성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상가의 샤시는 샤시 자체의 품질도 좋고 또 새 거기 때문에 밀폐도도 좋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외부 소음에서 그렇게 걱정하실 일이 없는데요. 문제는 오래된 상가인데요. 오래된 상가에 거의 대부분 상가에 있는 알루미늄 샤시는 그 자체가 방음 성능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은 약간씩 뒤틀려서 틈이 더 벌어지고 그래서 소리가 숭숭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창은 기본적으로 다 이중유리를 사용하지만 간혹 어떤 경우에는 이중유리가 아닌 그냥 혼유리로 시공된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는 거의 방음이 안 된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샤시의 상태가 부실하다면 더더욱 이제 방음의 필요성이 생기는 건데요. 근데 이 외부 샤시, 특히 도로 쪽에서 소음은 무조건 모든 소리를 다 막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의외로 창문 쪽 외부 소음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외부 요인이고 스터디 카페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당연히 알고 계시기도 할 테고요. 또 이미 그 동네에 사시기도 하고 또 들어오는 과정에서 외부에 어떤 소리들이 있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민원은 사실 별로 발생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공부 분위기가 조금 덜 좋다면, 또 만약에 조금 더 방음 상태가 좋은 다른 업체가 있다면, 또 좀 더 소리가 없는 지역에 물론 가까워야겠죠. 그런 또 다른 스터디 카페가 있다면 그쪽으로 옮길 수는 있겠죠. 민원 제기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 정도를 일단은 1차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영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소음 크기인지를 들어보고 판단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방음 시공을 하셔야 될지도 같이 판단을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정도 소리는 약간은 아쉽지만 그냥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고요. 이거는 꼭 방음 시공이 필요하다는 판단, 혹은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금 투자해서 방음 시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직접 듣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희가 만약에 계약 전에 상담을 하게 된다면 저희도 소리를 듣고 의견을 드리기도 합니다.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하고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서요. 그러면은 그냥 이용하신다고 할 경우는 해당이 없겠지만, 만약에 방음 시공을 한다고 했을 때 창문에
어떤 방법으로 시공을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상당한 경우에 아주 투자를 해서 샤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일단 낡은 샤시 자체가 지저분하고 안 예쁘기도 하고요. 또 방음 성능도 떨어지니까 샤시를 바꾸자는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 경우는 그다지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요. 또 요즘은 좋은 샤시가 많긴 하지만 비용도 상당히 비싸기도 하고요. 또 창문은 이게 내부에서 볼 때는 우리 창문이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건물 외벽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건물 외관이 달라지게 되니까. 그래서 건물주의 동의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또 샤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샤시만 딱 떨어져서 교체가 안 되고 외벽에 손상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외벽 수선도 저희가 좀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법은 그다지 저희가 권해드리지는 않는 방법이에요. 건축이라는 게 무한정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항상 최선의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다지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저희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기존 창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안쪽에 덧창을 한 겹 더 시공하는 방식인데요. 방음 시공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의 장점은 일단 외벽 건물의 외부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내부에서 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고요. 또 아무리 허술하더라도 기존 창을 둔 상태에서 한 겹을 더 하는 게 방음 성능에서 확실히 더 좋거든요. 아무리 허술해도 기존 창도 어느 정도의 방음 역할은 하는 거고, 그 안쪽에 덧창 시공을 하면은 덧창과 기존 창 사이 공간이 상당한 방음 역할을 하고, 또 새로 설치한 덧창도 새 창이니까 방음 성능이 좋고 해서 방음 성능 면에서도 확실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샤시를 어떤 종류를 사용하냐는 문제가 있는데요. 샤시도 종류가 많지만 역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비용 대비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PVC 샤시, 보통 하이 샤시라고 하는 흰색 PVC 샤시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방음 성능 자체도 좋고 또 비용도 다른 샤시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시공을 하는데요. 이거는 비용도 적절하고 방음 성능도 뛰어나고 좋은데, 굳이 한 가지 단점을 꼽자면 이 하이샷이라는 게 약간 화장실 창 같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서 미관상의 이유로 그렇게 흡족해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망설이거나 꺼려하시는 경우가 사실 상당히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희도 미관상의 이유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음에 드는 창은 아닌데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성이나 어떤 합리적인 소비라는 면에서 저희는 이거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또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시공 과정에서는 창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실제 오픈한 이후에는 스터디 카페는 거의 대부분 블라인드를 내린 상태로 영업을 하게 됩니다. 슬릿을 접어놓든 펼쳐놓든 블라인드는 거의 내려진 상태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점주님들이나 성인분들은 창문을 시원하게 열어놓고 운영하고 싶으실 수도 있지만, 막상 이용하는 분들은 밖으로 뭘 내다보는 것보다는 블라인드가 내려진 상태를 훨씬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대부분은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창문이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다고 해도
뭐 실제로는 그렇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도 이 덧창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검토도 해보고 또 실제 시공도 해봤는데요. 저희로서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깔끔한 커피숍 통유리창 같은 외관을 원하셔서 어떤 프레임이 없거나 아주 얇고 깔끔한 통유리창을 덧창으로 시공하시길 원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물론 그런 예쁜 외관을 하고 싶은 욕심이 뭐 당연히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기본적으로 통유리창은 고정 유리창이기 때문에요. 기존 샤시하고 사이 공간에 이제 결로가 생기거나 온도차로 인해서 혹은 먼지 또 벌레 시체 같은 게 그 안에 생길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하이 샤시, PVC 샤시는 창문이 열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결로가 생기거나 한다 해도 얼마든지 간단하게 청소하고 치울 수가 있는데, 이 고정창, 픽스창, 통유리창은 적어도 안쪽에서는 그 안을 손댈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방법이 있다면 외부에서 사다리차를 타고 바깥 창을 열고 청소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 비용이나 수고로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열어서 여는 프로젝트 창 같은 경우는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모든 거는 유지 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단지 외관상의 깔끔함만을 위해서 이런 픽스 창을 하기에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도 실제로 시공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뭐 결로도 안 생기고 벌레도 안 꼬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꼼꼼히 잘 시공을 해도 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제가 권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모 저모 다 고려했을 때는 그런 PVC 샤시의 덧유리창이 가장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쪽 외부 소음은 그래서 어쩌면은 어려운 거는 이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방음 시공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게 어쩌면 더 어려운 부분일 수 있고요. 실제 해결하는 방법은 거의 선택지가 이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시공 자체는 오히려 어렵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막을 부분은 아예 방음벽으로 막을 수도 있고요. 살려야 될 창이 있다면 있고, 또 만약에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외부 소음들이 심한 부분이 있어서 방음 시공을 하셔야 된다 하면 덧창 방식으로 시공하시면 뭐 어렵지 않게 방음을 할 수도 있고, 또 훨씬 더 아늑하고, 소리가 100% 방음은 안 되더라도 훨씬 더 걸러져서 부드러운 소음이 되기 때문에 내부 분위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스터디 카페 인테리어 뒷방음 편, 외부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소음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